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글씨도 쓰고 한답니다. 잼잼님 뭐 하고 계신가 보다. 통화 중이시래요. 네. 오늘도, 네, 9시입니다. 저희 1시간. 오늘 조금 길게 갈 수 있을까요? 완성만 한다면, 뒤에 시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이야기 더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잼잼님 네. 통화 중이시군요. 네. 어서 오세요. 사실은 카네이션을, 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형태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음,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라고. 그때 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래서 네, 잼잼님하고 고민한 결과, 네, 오늘은 꽃 리스를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다들 오늘 또 많이 못 오실까요? 네, 유량킬리님, 네, 또 해요. 네. 뭐, 원하시면요. 계속 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봉투는 이따가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힘들었던 거나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지난주에 저희 뭐 했죠?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노란색이라 이게 화면에 선생님들이 이미지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랑 직접 선생님들이 각자의 그 그림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은 작업할 때 되게 조금 힘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채화 전시를 한다면 원화를 되도록이면 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도록을 봐도 노란색은 되게 이미지가 우리가 보는 진짜 원화의 그 색하고는 노란색은 구현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디지털로 끌고 왔을 때. 그래서 굿즈든 뭐든. 저희 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나오려니까 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탁해지겠죠? 그래서 수채화 무슨 전시를 한다 하면 원화 전시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눈으로 제가 이제 색상표를 만드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색하고 저희가 쓰는 우리 그러니까 종이를 바꿨다. 내가 쓰는 종이를 다른 재질로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또 다시 색상표를 만들어서 나만의 색을 보셔야 음, 돼요. 그 종이에 따라 또 색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짜투리 종이를 갖고 옆에다 색깔이 어떻게 나왔는지 섞어서 확인한 다음에 항상 그림에 올리시길. 그래야 망치지 않아요. 그냥 색깔 만들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색이 이거겠지라고 해서 종이 탁 올리면 망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이 색이 아니네라고 이미 다른 종이에다 확인 한 번은 하셔야 돼. 요 색이면 내가 됐구나. 진하네. 그럼 물을 더 섞어서 그렇게 해보시고. 항상 실패를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래서 최종, 네, 종이에 칠해서 색 확인하고 쓰기. 오케이. 네. 음.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피부에 이 색깔이 내가 파우더가 얼굴에 21호가 맞나 23호가 맞나 이런데 이렇게 칠해보잖아요. 맞는지. 그게 그거거든. 음, 내 이 얼굴 색하고 내 파우더 색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색에 따라서 립스틱이 달리 보여요. 그렇잖아. 음. 그냥 립스틱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달라졌다 했을 때는 네, 분명 테스트를 종이에 하신 다음에 꼭 해보시길. 그리고 이제 흰색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꽃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화면 고정하고 할게요.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요게 저희가 이제 57 사이즈 없어잖아요. 사실은 좀 꽉 찼어요. 꽃을 좀 작게 그려야 조금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정사각형의 종이가 있다면 정사각형에 하는 게 조금 더 예쁘겠죠? 구성상. 아니면 이렇게 반 리스도 해요. 리스가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모도 있고요. 반 리스도 있어요. 반만.
그쵸.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리던가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반원의 리스.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이 되지 않고 위에 반 아래 반 해서 글씨를 쓰는 그런 리스도 보셨을 거예요. 형태 굉장히 다양해요. 도형처럼. 뭐 삼각형 리스도 있을 것이고 육각형의 리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형태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제 이 꽃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꽃이 좀 큰 거고, 네, 조금 작게 해서 아담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눈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꽃하고 풀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원을 한 다음에, 글씨 올리는 거구나. 이제 요거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요거 보시면 형태가 그냥 막 하다 보면 이게 찌그러져요. 네, 도형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연필 있잖아요. 엽서에 내가 쓰려는 엽서에 동그라미를 연필로 살짝 수채화에 스케치를 할 때는 거의 자기 눈으로 보일 정도만 해야지 여기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꽉 누르시면 수채화는 다 자국이 나요. 붓질을 해도 결과에. 그래서 정말 연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접시니 뭐니 이런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원을 이렇게 그려요. 왜냐면 형태 잡으려면 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원을 안 그리고 배치를 먼저 합니다. 자, 사방으로 배치를 하겠죠. 위, 아래, 사면으로 큰 꽃을 배치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작은 꽃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꽃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가 살짝 허전한 게 보이신가요? 여기 다 큰데 여기가 꽃이 몰려서 여기가 살짝 허전해요. 여기가. 이럴 땐 여기다 이제 풀떼기 한두 개 네. 그리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이시는지 눈이 보이실 거야.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그냥 일부러 이렇게 네. 했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꽃을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해서 그리는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힘드니 흰 종이에 연필로 원을 살짝 그으신 다음에 요건 나중에 지우시면 돼요. 다 마른 다음에 괜찮아요. 그래서 수채화지에 원을 연필로 그리시면 돼요. 자기가 하려는 그 종이의 원을 하나 그리고 가는 선. 그 다음 수채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배치를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원이 될 거잖아요. 꽃을 꼭 이렇게 사면으로 배치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주 보는 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계속 채우는 거죠. 여기도 점점. 그래서 꽉 안 채우셔도 되고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 원을 수채화로 라인을 이렇게 그리세요. 가는 선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연한 색이든 초록이든 내가 그리려는 그 색깔의 꽃으로 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렇게 꽃을 배치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제 진하지 않게. 이제 이게 리스 다 아시죠?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반원이거든요. 여기 안에 나무든 뭐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장자리에 이제 다양한 풀들을 엮어서 만든 걸 이제 리스라고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반원의 리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풍성하게 그냥 했어요. 제가 제 특성이 뭘 꽉 채우려고 해요. 사실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허전해서 계속 채우다 보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센스 있게 균형 잘 잡혀서 좀 여유 있게 꽉 채우는 것도 내 스타일이니까 그것도 예쁘게 그냥 하시면 돼요. 형태만 무너지지 않게. 이것도 다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채화로 꽃 올리고 잎사귀 올리고 해서 원이 거의 다 완성됐으면 이제 여기 원하는 문구를 네 오늘은 프레타케 아니고 제노브 펜 요거 1,000원이면 사요. 요게 아시죠? 스폰지 펜입니다. 보이나요? 음. 끝이 프레테크가 아니라 스폰지 펜이라서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박또박
아까 보여드린 이런 글씨 제가 도안드렸던 거 있죠? 글씨. 이제 요게 다 이런 글씨 이걸로 다 쓴 거예요. 저는 중간 제노 붓펜, 중간 붓펜, 제노 이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요걸로 다 이렇게 귀엽게도 쓰셔도 돼요. 글씨 특징은 가늘게 그렸어요, 원은. 사실 저는 네, 원 빼고 글씨를 다 적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요거로 하시기엔 두꺼우면 요거 있죠. 유성펜. 번지지 않는 펜으로 나중에 원만 따로 그린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셔야겠죠. 이게 캘리를 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가로에 두 줄로 할 거고 글씨를 쓰는데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응을 쓰면 안 돼. 이응을 비우고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응을 쓴 거야. 집중하셔야 돼. 이거 오타가 많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응을 빼고 글씨를 배치해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삐뚤빼뚤 나오실 거예요. 균형 다 엉클어지고. 근데 그거 나름대로 또 재미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노브 펜도 프레타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한번 해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글씨체 여러분만의 글씨체를 만드셔도 되고 꽃 형태는 이렇게 네이브로 했어요. 보이시면 뭐 네이비든 다섯 입이든 여러분 마음 세 입이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내가 마음에 있는 뭐 다섯 입, 세 입, 네 입, 다섯 입으로 다 표현하시면 돼. 잎사귀는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꽃이 주가 되고 이 잎사귀는 허전한 부위를 메꿀 거예요. 네. 그런데 색을 제가 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따뜻한 계열로 썼죠. 근데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하겠다. 그럼 파란색의 차가운 색은 어떤 색이 있죠? 파란색, 보라색, 또 하늘색 내지는 그런 거죠. 따뜻한 색 쪽이 가는 게 갈색도 따뜻한 속으로 들어가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유사색이라고 했죠. 그래야지 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제 꽃이랑 식물이기 때문에 네, 빨간색하고 요 올리브 그린이라 했죠? 네, 잎사귀색. 여기 제일 많이 써요. 올리브 그린 여기 들어갔고 좀 초록 진한 거다라고 하면 요거 들어갔고 그리고 노란색 섞었고 처음에 큰 꽃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런 거 기억하셨다가 내가 얹고 싶은 거 잎사귀 허전한 부위에 넣으시면 돼. 제일 중요한 건 꽃을 먼저 내가 좋아하는 색을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 했다가 막 노란색 했다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보색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꽃이 확 튀겠죠, 눈에. 보색이면 눈에 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보라색 계열로 하겠다라고 하면 같은 색이지만 똑같은 색으로 하면 재미없어요. 어디는 진하게, 어디는 흐리게. 수채화는 항상 강약, 글씨도 강약 있잖아요. 그렇게 진하게, 흐리게. 잎사귀도 마찬가지예요. 흐리게, 진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허전한 부위를 그렇게 해서 메꾸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자, 결정하셨어요? 나는 수채화로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꽃을 먼저 그릴래. 라고 하던가, 아, 나는 원 그리는 거 싫어. 라고 하면 연필로 원을 종이에 그려놓고, 네, 나중에 수채화를 다 그린 다음에 살짝 다 마른 다음에 지우시면 돼.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셨나요? 꽃도 연필로 그려놔요? 네. 꽃이요? 아니요. 꽃은 저는 아니고. 스케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스케치 안 하고 그리려면 여러분들 이게 찌그러져요, 꽃이. 그래서 힘드니까 연필. 이렇게 내가 그리려는 원을 원하는 데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지우개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지우개 수채 화질 굉장히 안 좋아요. 어, 떡지우개라고 있습니다. 떡지우개. 제가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고무차력 같이 생겨서 이렇게 문대면 지워지는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떡 지우개. 그래야 얘가 종이가 손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되게 저렴해요. 그거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꽉꽉만 안 누르고 살짝만. 저는 조그맣게 할래요. 아까 크게 했으니까. 원을 하나 대충 내 눈으로 대충 여기 원 있다라고 할 정도로만 살짝 한 번에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리시고 줄기를 빡빡 지우시면 안 돼요. 수채화지는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빡빡 문대면 저희 주름 생기죠? 얘도 상처가 돼서 수채화 그리면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살짝. 아, 원이구나. 잘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원을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여기 원 리스를 그리고 저는 여기다 글씨를 쓸래요. 여기는 가운데 썼잖아요. 크게 그리고 가운데 썼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하고 사이즈 달라요. 이거 저거예요.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에 가면 이거 팔죠. 14매짜리 캘리페이퍼라고 작은 사이즈 말고 1,000원짜리 A5 사이즈 A5 요거예요. 나중에 수채화 잘하시면 굉장히 얘랑은 한 3배보다 3배 한 얇을 거예요. 아마. 그람 수가 되고 그람 수가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200g이랬는데 이거 200g 아니에요. 거짓말. 이거 200g 아니에요. 150도 안 되는 거. 이게 지금 350인데 말도 안 돼. 지금 이렇게 구겨지면 얘는 구겨지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다도 물 조절만 하시면 다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연필 자국을 냈죠? 이제부터 색을 만드셨나요? 그럼 보라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까 빨간색 했으니까. 좋아하는 색을 만드세요. 색깔 한 색으로 연하게 진하게 해도 충분히 되니까 여러 가지 알록달록 하시게 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색을 만드셨으면 화면을 먼저 꽃을 내 귀퉁이에 큰 꽃을 배치할게요. 아, 이 종이 사이즈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대략 대략 저는 여기다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제가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니 직각으로 해서 자꾸 여기를 긁어대시는 분이 있어. 제가 쓰는 면은 거의 45도보다 더 눕혔어요. 연필 잡듯이 잡는데 그거보다 더 눕혔다고. 제가 연필은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눕혔어요. 옆에서 보시면 제 붓질을 보세요. 여기서 거의 반 정도를 눕혀서 다 쓰는 거예요. 이 면으로. 요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으로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을 아주 넓게 써요. 넓게. 왜냐? 한 번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얘가 다치지 않게. 여러 번 문대면 그만큼 스크래치 나고 자국이 나요, 수치화는. 그래서 최대한 붓질을 적게 하는 게 프로예요. 수채화 종이. 안 그러면 이게 덕지덕지.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보면 조금 좀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냥 톡톡톡 올리죠. 그래야 그 수채화 종이의 질감도 나오고 예뻐요. 우리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보라색으로 내 귀퉁이를 일단 원 만들어 놓은데 이 정도. 나는 내 잎, 꽃잎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다가
여러분 배웠던 물 떨어뜨리기 하시며 꽃잎 가장자리에 던지면서 또 무늬가 나오겠죠? 물 떨어뜨리기도 하셔도 되고, 요거 보이세요? 물 떨어뜨렸더니 꽃잎 가장자리로 번지고 있죠? 예, 예. 그쵸? 네. 요런 잎이 좋으면 요렇게 하셔도 돼요. 물이 그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큰 거니까 조금 연하게 꽃 좀 더 진하게 해서 저는 보라색으로 옆에 그릴 거예요. 이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수채화는 천천히 그리셔야 돼. 그래서 저도 좀 빨리 그리는 편이라 성격이 급해서 근데 천천히 그리셔야 돼. 그리고 구도를 전체적으로 계속 보세요. 아, 이쪽이 기울였나? 그럼 이쪽에다가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리세요. 요거보다 좀 작게도 그리셔도 되고 마주쳐도 돼요. 얘랑 끌고 가서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우리 선물 줄 거 아니니까 작품에서 판매할 거 아니니까 네,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강조를 해야 되니 조금 진한 색도 올리고 네, 포인트가 되거든요. 뭐 꼭 옆에 안 붙여도 되고요. 안쪽에다 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예쁘게 배치해 보세요. 꽃잎 이런 데다가 또 가운데도 이렇게 톡톡톡 떨어뜨려서 좀 진하게 해보세요. 요거 꽃잎 예쁘죠? 이렇게 가운데다 그 데이지 꽃 아시나요? 그 가운데 이렇게 생겼죠. 번지기 전엔 이렇게 꽃잎이 나와요. 요 가운데 찍으시면 이렇게. 물이 적당히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다 마른 다음에 하시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하다가 물이 덜 아직 안 말랐네? 그러면 나 여기다 뭐 올릴래라고 해서 이렇게 더 올려보셔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보세요. 연하게, 진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제 조금씩 채우시면 돼. 너 뭐 연하게도 하셔도 되고, 요거와 비슷한 색으로 저는 한번 올려볼게요. 꼭 원색 안 쓰셔도 된다고 했죠? 나만의 색을 올려보세요. 저는 파란색을 한번 조금만 색깔을 냈다 하면, 이렇게 종이 옆에 놓고 여기에 이 색이 어울릴까? 이렇게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괜찮겠다. 그럼 색을 좀 더 진하게 해볼까?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너무 티네? 그럼 다시 또 섞으시고. 요거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음. 색깔 조금씩 섞었는데도 굉장히 다른 색이 나와요. 얘가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하지. 원색을 섞으면 별로 안 이뻐요. 제일 좋은 건 파란색인데 보라색을 섞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색이 나와요. 파란색에 저는 보라색 섞었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던 보라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서 아주 조금씩 섞고 있는데 색이 변화가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면 괜찮겠어.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저는 이 색깔로 할 거예요. 음, 색을 만드셨으면 지금은 완벽한 색이 나올 수 없으니까 자, 두입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 원을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채워볼게요. 큰 거 했으니까 좀 작은 거 옆에 작은 것도 넣고 여기다 진하게 놀리시고 저는 그냥 한 번 찍어서 계속 여기저기 써요. 일렬로 배치 안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일로 가도 되고 응. 겹쳐도 되고요. 이제 마르면서 겹치는 것도 예쁘거든요.
저희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마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어느 정도 말랐나? 그리고, 여기 잎이 너무 예뻐요. 요런, 요거 이쁘죠? 이렇게 가운데 좀 진하게 여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연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거를 허전한데 꽃잎을 몇 개 채우세요. 색깔을 좀 여리게든 해서 이제부터 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 얘기 안 하고 저도 작업할게요. 연필 자국 있어도 괜찮아요. 아주 흐린 선은 괜찮습니다. 똑같은 색 말고 조금 흐리고 연하고를 하셔서 올리세요. 아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조금 튀는 색 하나만 해볼래. 나중에 판넬 같은 거 사셔갖고 다이소나 이런 데도 이제 캔버스로 된 거 많거든요. 그거를 사셔서 이렇게 꽃잎을 꽉 채우고 가운데 글씨 한번 써보세요. 예쁠 거예요. 이것도 되게 산뜻하답니다. 그 단순한 패턴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수채화 처음 배워서 그거를 작품을 판매를 가장 먼저 했어요. 집들이 선물로 해달라고 해서. 진한 건 작게, 크게 그릴 땐 연하게 하시면 좋아요. 수채화는. 큰데 진하면 무섭겠죠. 수채화는 무서우면 안 돼요. 삭하면 무섭고, 진하면 무서워요. 오히려 더 연한 게 나아요. 진한 거보다. 그러니까 수채화를 아주 적게 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얘가 섬세하네. 살살살 천천히 갈아주시면 돼요. 꽃잎을 다 배치를 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허전한 데는 잎사귀 채우시면 돼요.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다들 잘하셔갖고 벌써 8주가 됐네요. 아이고 서운해라. 다들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 이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실 텐데 8주 동안 미리 인사해야지.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계속 하실 거잖아요.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시, 계속해요. 전시랑 상관없이 계속 할까요? 저희 수채화로다가 전시도 녹여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정호승 시인님. 그러니까요. 저 그럼 코칭도 하고, 수업도 하고. 바빠, 아유, 바빠. 다 해. 아, 원하면 어디든지 가죠. 아까도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수업, 네,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촌스러운가? 괜히 빨간색을 섞었나? 맞아요. 이게
색깔을 진하게 좀 빼야 되겠어. 괜찮아요. 이제 알 수 없어요. 다 해야 알 수 있어. 자, 이제 잎사귀를, 네, 잘 올리셔야 되는데, 과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 그냥 뭐 가장자리에 풀떼기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 보시고, 풀을, 제일 자연스러운 올리브 그린.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일자로 라인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 선을 한 바퀴 돌려서. 이 원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고수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 음. 이상하면 다른 거 넣으면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이제 잎사귀로 채워봅시다. 자기 손 방향이 있어서요. 어디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내가 이쪽을 왼쪽으로 했는지를 본인은 알 수 있어. 이게 있어요. 그런 손도 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는 것처럼요. 균형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자꾸 오른쪽을 좀 왼쪽으로 하냐. 왼쪽 좀 더 채우나? 네, 이제 이렇게 풀을 채워보십시오. 살살.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채우는 맛이 있어요. 단순한데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수업할 때는 좀 굿즈 같은 것도 하면 참 좋은데. 여건상 드릴 수가 없는 우리 엉겅퀴를 계셔서. 나중에 제가 꼭 여름 부채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수업 올 때. 드려보세요. 쌤은 선물 보따리예요, 선물. 네? 신기하죠? 실링왁스도 우리 잼잼이도 챙겨오고 저도 조금 챙겨가서 했는데 재밌죠? 녹이는 그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캐리는 아직 아까 올렸는데, 네, 아까 봤어요. 천회 재생됐다고. 네? 천이요? 재생이 됐대요. 어흥. 영상이. 그게 힐링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천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색깔 인사도 잘 똑같은 안 색 해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색 좀 넣어보세요. 이는 정형화되지 않은 걸 원합니다. 형태가 좀 무너져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찌그러졌네? 그럼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리스가. 저도 왔어요. 누구세요? 별이에요.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오세요. 요일 네. 운동하다가 수요일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아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다가 보니까 수요일이다 싶어가지고 들으면서 왔어요. 알람을 해놓으세요. 알람? 아이고,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예, 복근 운동 열심히 하고 왔어요. 복근. 와. 오늘도 2만 번 걸었어요. 와우, 뿌듯하시겠네. 저도 오늘 산을 갔다 오긴 했는데, 운동량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플라잉 요가 시작했어요. 클라임, 음, 오, 애들만 하는 게 지금 아니고. 다리가 돌덩이가 됐어. 걷지를 못하겠어. 이제 또, 운동하는데도 진짜 체력이 필요하더라고. 진짜 그때까지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쳐야지. 색깔 요거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뻐요.
요거. 음, 이렇게. 이렇게. 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연습을 확실히 많이 오프 모임을 하고 왔더니 는 거. 보는 게 또 무시 못하죠. 진짜. 제 분 누이는 그거를 아마 그것 맞아요. 때문에. 자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세워서 하시는구나. 음, 세우면, 음, 조금 얘가 아파해요. 많이 긁히면 얼굴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쓱쓱쓱 그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그거예요. 음, 최대한 상처 안 나게. 음. 색깔을, 뭐 대충은 나왔어요. 히히.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채우셔도 되고. 막 튀는.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을 좋아하나 봐요. 사각은 별로. 예쁘다. 예뻐. 이도 빨간색하고 점점 이게 보라색이 좋아지니 큰일 났습니다. 누가 웃었어요? 저랑 똑같으신 분 있지. 초록색만 하고, 빨간색으로 알맹이만 몇 개 동글동글하게 열매를만 해도 예뻐요. 이제 겨울에는 그런 게 이제 리스. 그렇게. 너무 진짜 이 예쁘다. 꽃잎하고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형태 너무 많이 일그러지지 않게 좀 허전한 이런 데는 이제 또 갑니다. 이제 또 아주 연하게 허전한 데 이렇게 좀 메꾸시면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연하게 하면 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웠죠? 점 찍는 거, 점점점점. 네. 그거 찍어서 공간을 채우면 되니까. 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뭐 1차트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강의, 건데, 강의 들으시나 보다. 범인을 못 잡았어. 강의 들으시면서, 대박. 대단들 하셔. 다음에 진짜 시화당 꼭 가요, 쌤들. 너무 좋아. 죄송해요, 저희만 가서. 한옥이 너무 잘 어울려요. 거기서 전시 꼭 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시하실 거죠?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 전시. 저희 6월 21일 날 전시 오픈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 4월 28일 금요일 날 우리 전시한다는 거 홍보하면서 또 저희 디스코드 옮겨오면서 약간 좀 조용해진 분위기를 좀 안 들려요. 보고자. 안 들리세요? 잠깐만요. 네, 이제 들려요. 돼요? 들리세요? 네. 네. 저희 전시 시작한다라는 거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용쌤이 또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9시에 그 어버이날 봉투 쓰기 원래 오늘 저희 여기 수업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딱 그래가지고 3초만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끝! 와, 됐어. 이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홍보해도 되시고, 저희 뭐 사이다방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다 홍보하셔가지고, 원데이 클래스처럼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전시 소개도 하고, 봉투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새벽금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전시 같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4월 28일 날 그렇게 원데이 이벤트 하고, 30일 일요일 날 OT를 저희 한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일자는 어떻게 될지 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이제 연습하시다가 코칭 선생님들 이제 섭외해서 아직 전시 작품 내기 2주 전에 이제 코칭 선생님들이 봐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저희 이번에 정호승 시인님 시집에 있는 시로 같이 할 거고 시화당 갔더니 거기서 그냥 쓱쓱하고 바로 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멋졌어요. 시화당에서 이제 전시하고 가능하면 정호승 시인님도 거기에 모셔가지고 같이 시 낭독도 하고 네, 전시도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좋아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동희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둥이맘님, 그리고 계신 거예요? 왜? 오케이? 너무 행복해해요. 원래 잘 웃으시잖아요. 맞아요.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꽃이요. 저 되게 얇은 종이잖아. 이거 다이소. 이거. 진짜 이 소리 나는 거 봐. 얇아서. 그래도 되게 예뻐요. 이게. 나중에는 종이 재료 탓하지 말고 물 조절을 우리 좀 잘 해갖고 이렇게 연하게 이런 데 해도 귀엽죠. 여기 연하게 지금 몇 개 올렸잖아요. 허전한데. 그리고 이제 또 좀 허전하다 그러면 이제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데 뭔가 신비로운 이 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찍으세요. 몇 개. 이쁘죠? 점 찍으니까 좀 느낌 다르죠? 자, 위로 하나, 둘, 셋. 내가 그냥 찍고 싶은데 뭐 없어요. 뭐 법칙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예쁘면 돼 무조건. 무조건 예쁨의 용서가 되듯이. 음. 3개, 4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귀여워라. 이거예요. 점을 찍으면 또 허전한 부위가 네, 이렇게 돼요. 저는 된 것 같아요. 그쵸? 천천히 하니까 괜찮아요. 이제 여기 가운데에 글을 써도 되고 여기 밑에 틀리면 어떡하지? 바로 사진을 찍으시고 난 아이패드로 찍어야겠다. 지금 핸드폰으로 거치를 해놔서 꼭 사진을 찍으십시오. 네. 감성공장에다가 이거 나중에 손걸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을 해서 글씨만 올리면 우린 또 멋진 굿즈가 되는 거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다. 글씨 써서 망칠 것 같다 그럴 땐 얼른 사진을 찍으십시오. 저는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게 예뻐요. 뭘 해도. 뭘 해도 잘 나올 거예요. 와. 사진으로 찍어놓고 진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상도가 아이폰이랑 아마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 꽃잎, 요거 제일 마음에 들어. 자기가 한 거에 마음에 드는 꽃잎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거, 예. 그리고, 예, 예. 이렇게. 저는 요런 느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덧칠해서 이렇게 위에 올려져서 요 느낌 나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잘못된 건 아닌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러면 그 유성펜 있잖아요. 요걸로 가운데 이렇게 진하게 그냥 콕 점 찍으세요. 우리 점 찍은 거
배웠잖아요. 점은 누구나 다 찍어요.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으면 또 이게 귀엽답니다. 자, 포인트가 돼요. 가운데로 모아주는 그런, 좀 마른 다음에 그건 누르시면 돼요. 눌러줬어. 좀 전에. 아, 이뻐라. 어이, 뭐. 큰일 났네,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10자 정도는 아깝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혹시 원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다 쓸까? 아, 갑자기 또 여기다 쓰고 싶네, 가운데. 제가 아까 글씨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10번만 보여줬어. 이거 말리게 좀 두고, 음, 뭐가 있지? 갑자기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이면지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저는 어떻게 썼냐? 이건 제노펜, 스폰지 펜이고, 네, 프레타케 아니고, 스폰지로 된 중간 붓펜 제노펜입니다. 시옷은 이렇게 썼고요. 삐뚤빼뚤, 약간.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가로 읽혀요? 사로 읽혀요? 사로 읽히면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가를 잘 쓰셔야 돼. 가요? 가인지 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눕혀서 저는 시옷을 쓴 거예요. 사. 자, 랑. 아가 아니라 점 찍으셔도 돼. 이렇게. 여기도 점. 음. 그리고 제가 놔둔다 그랬죠. 저는 사랑. 무슨 외교를 쓰는지 보세요.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응, 이응. 재밌죠? 이응.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가는 거라 그 켈리에는 강, 중, 약 하면 전체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얘는 극 변화를 강하고 양반 있죠. 굵기 변화. 그런데도 귀여워. 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알려드린 거예요. 음, 세로선도 이렇게 걷다, 이렇게 걷다, 이렇게 걷다. 네. 모음을.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또 뭐 할까? 어버이날. 이렇게 해요. 아, 이제 그림 치우고 저는. 어, 이거 어짜예요? 어버, 이자요, 네. 날, 어버이날. 자, 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원 안에. 이거 하나의 그 심리적인 그런 뭐 조형 효과죠. 어버, 이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붙여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일 좀 떨어졌네요. 그럼 이만큼 이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천천히 쓰시면 돼요. 어, 어버, 날. 글씨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써볼게요. 예. 삐뚤삐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 다 삐뚤어 써보세요. 좋은 일, 이제 고난이도예요. 좋은 일이 보이시나요? 내가 어디에 쓸지를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 위에 아래, 이게 어느 정도 올까? 생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음, 이거 아이들하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생길.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런데 허전한 거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거만 길게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지금 좀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귀엽죠? 귀엽다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붓펜으로 이렇게 놀아보셔도 돼. 안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어. 저는 자음은 두껍게 쓰고, 자, 모음은 가늘게, 거꾸로. 뭐 이렇게도 써요. 네. 이 재밌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거꾸로 썼다. 이거 집중해야 돼.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 펜은 납작펜도 있어. 납작펜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노펜을 잘라서도 납작하게도 쓰고 하거든요. 나중에 망가지면 그렇게도 활용해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펜은 좀 납작한 펜이에요. 이렇게 하면 두껍게도 나오고 위로 하면 가늘게도 나오는 펜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쓰면 넓고 여기로 쓰면 가늘고 그래요. 응.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여기 넓은 면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 좀 넓어지거든요. 모음을 두껍게 쓰면 또 예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쁘다. 대신 블럭 맞추듯이 응? 제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모음을 두껍게 쓰든지 자음을 두껍게 쓰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음. 펜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걸로 글씨를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보세요. 그게 크레파스든 색연필이든 연필이든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이걸로 딱딱한 것만 또 쓰진 않잖아요. 부드럽게도 쓰죠. 그렇게도 쓰고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글씨의 형태를 내가 갖고 있는 펜으로 충분히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코레타케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어렵다 하면 다른 펜으로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붓도 다뤄보고 붓펜도 달아보고 어머 제 붓펜 좀 보세요. 이게 막 뾰족뾰족 코털 삐져나오듯이 지금 화났어요 지금. 시화당에서 그렸던 매기가 생각이 나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매기를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안 되네. 짱뚱어였나? 제가 어떻게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렸었는데. 물고기를 그렸었어요, 거기서. 저희. 무섭죠? 하여튼, 붓펜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네, 글씨체로 여기도 연습을 좀. 그림은 멋지게 그렸는데 글씨가 안 써지니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내가 쓰는 내 글씨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드는 그날까지. 파이팅. 제가 보셨죠? 허전한 부분 이렇게 꽃대기로 막 채우는 거. 왜 그럴까요? 덩어리감 있게 하나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기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꽃으로 지금 채워야 해. 빨리. 무너졌으니까. 하나로 덩어리감 있게. 그거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뭐, 수업 시간에 수채화로 글씨를 많이 안 써서,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수채화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건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갖고 있는 펜으로 다양하게 글씨를 써본 거였거든요. 이게 확실히 얇으니까 울어요. 쉬네요. 이거 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뒷면 울었어. 저희 수채화지는 끄떡도 없죠. 끄떡도 없는데 얘는 막 울었어요. 보세요. 이 두께 차이야.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땐 좀 두께감 있는 수채화로 꼭 하시라고 틴토ret도 정말 만만한 가격에. 네네. 이제 제가 아르시즈는 보여드렸어요. 몇몇 분한테. 그때 시화당에서 그 까끌까끌한 그 황목이고 물감이 정말 계속 또 먹고 그래서 더 비싼 그런 종이가 되겠어요. 두껍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예쁘다. 머리 화관 쓰고 싶네요. 글씨를 올려보실까요? 벌써 57분입니다. 요거나 뭐라고 올릴까? 뭐라고 올릴까? 영문을 잘 쓰시는 분 있으면 영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음, 문제는 여기 가득하게 하고 붓펜으로 써야겠네요. 글씨까지 올려보셨을까요? 저 채팅창에 올렸어요. 벌써, 야, 예쁘네. 네네네. 근데 밑에가 조금 허전해. 그 밑에 글씨 하나 조그맣게 넣으면 될 것 같아. 밑에가 언제나 행복하길. 행복하길하고 밑에가 조금. 여기다가, 네, 지금 루시아체님인가요? 네네. 네. 루시아체님 그 도장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넣을까요? 그거 여기, 요 위치에. 행복하길 그 밑에다가. 복하고 하자 사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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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예. 감성공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지 말고. 제가 감성공장이 이게 자꾸 에러가 나갖고 그러면 픽스아트. 픽스아트? 픽스아트. PISART. 픽스아트. 픽스아트. 저는 그거 써요. 감성공장 안 쓰고. 똑같아요. 감성공장 잘 됐는데 요새 하니까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깔아보시고. 네, 깔았는데도. 네, 여기 그렇게 올려보면, 아, 이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가 올려보시면 돼. 그렇게. 했다가 또 연습이면 그냥 올려보시고요. 너무 예쁘다. 언제나 행복하길, 뭐 더 쓰셔도 되고. 아주 예쁘다. 행복이 가득하길이 아니라 언제나 행복하기를 쓰셨구나. 언제나, 어, 저는 초대장 써야지. 초대장. 아, 저도 그래요. 아, 이거 망칠까 봐. 고민하고 있잖아. 고민하고 있잖아. 어떤 문구로 할까? 맨날 다 써서 주니까 저는 샘플이 항상 없어요. 항상 없어. 모자라. 음, 행복한 시간. 음, 문구가, 그치. 차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내 차 시세가 다 나오고. 여기 내려. 던졌다, 또. 너무 붓펜이 양이 많이 나왔어. 오, 오, 막 건지네요, 얇으니까. 먹물은 많이 나오고. 도장 괜찮아요. 찍었어요. 오, 아, 크네? 최대한 안, 작게 안 되죠? 최대한, 더, 네, 더 이상은 안 되는 작은가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거기에 루시아 채라고 글씨를 쓰세요. 도장은 거기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끝. 근데 이렇게 또, 이게 더 귀엽죠? 이런 글씨가 더 나은 것 같아. 얘한테는. 뭔가. 막 유려하게 쓰는 것들 쓰는 건데. 그리고 도장 찍으면 크게 참, 세 명은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뽑을 거고요. 개인으로다가 디스코드로 DM 드릴 겁니다. 본인이 예상은 하실 거예요. 세 분. 세 분. 어떤 선물이 갈지는, 네, 합의하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전 꽃다발이.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그리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네, 글씨를 쓰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섞다가 아, 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린 리스가 되겠습니다. 음. 종이가 좀 더 크면 좀 더 크게도 한번 해보시고 꼭 동그라미만 아니어도 오각형, 사각형, 반, 원, 리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사하죠? 오늘 굉장히 화사하네요. 음.
보수공사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밤이라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저도. 글씨가 얇아서 막 번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고 싶다요. 막 몇 개씩 하고 계신 거 아니죠? 하나는 벌써 나오셨을 텐데. 벌써 나오셨을 거예요. 꽃잎 금방금방 그리시잖아요. 그쵸? 우리 꽃잎 잎사귀 많이 그렸잖아요. 보여주세요. 다 하신 분들. 정말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이소에 봉투, 무지 봉투 많으니까 이렇게 사셔서 이것도 꽃 그림이나 풀, 저희 다 배웠잖아요. 유카립투스도 배웠고, 유카립투스 굉장히 하나만 올려도 되게 예쁩니다. 하다가 글씨가 틀렸다. 그러면 아시죠? 오리는 거. 꽃잎을 오리세요. 하얀 네. 면을 살짝 남기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기다 딱 붙여서 글씨 쓰면 입체, 네, 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틀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카네이션은. 이것도 아까 제너부터 이걸로 쓴 거고요. 음. 카네이션이 형태 잡는 거는 금방 합니다. 살짝 급하게 해서 건지긴 했는데, 네. 그냥 무지봉투 흰색에다 돈 드리거나 뭐 예쁜 봉투 사서 드려도 좋지만 저희는 정성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겉봉투가 아니라 안에 돈을 많이 넣어라. 그걸 좋아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엄마도 드린 거 다 갖고 계세요. 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봉투를. 진짜요? 네네. 저는 이제 못 어플이 버릴 것 같아요. 핫티스트여서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서 글씨 써서 이제, 어머님 용돈, 뭐 아니면 건강하고, 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돈이랑 이렇게 드리죠. 근데 그걸 다 모아 놓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성인 거거든요. 너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써서 마음의 표현을 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돈도 들었어. 뭐 얼마나 좋은 거야. 봉투 저렴한 건 안 보잖아요. 일단 거기 안에 일단은 기분 좋아. 아, 많이. 뭐 꽃도 있고 글씨도 있어. 그래. 근데 안에 돈도 있어. 근데 이 드릴 봉투가 분이 없어요, 선생님. 네? 저는 드릴 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 이제 저 네, 그러신 분도 좋아해요. 많은데 다 꼭 돌아가셔서. 여러분 부모님한테만 드리나요? 네, 애들 자식들한테도 세명 네, 맞아요. 어린이날 그리고 여러분들 왜 내 것만 하죠? 주문 받아서 판매하십시오. 좀 배워서 써먹어야죠. 잘하면 그거 나도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제로비레도 받고 공짜는 없어. 제로비레도 받고 해주면 돼. 왜냐면 이거 그리고 뭐 하고 하는데 신경 썼고 제로비 들어갔으니까 시간당 알바가 얼만데 시급이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인들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계속 그리게 돼요. 주문을 받으니까. 처음엔 만족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그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아, 손댈수록 망쳐지죠? 네. 그래서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덧칠을 하시지 않고, 꽃잎을 웬만하면, 잠깐만요. 제가 고정해 볼게요. 다시 보여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보이게? 뭐야, 잼잼님, 색깔 예쁨. 박기수님, 색깔이 연한가요? 제가 보기에 조금 연한 것 같은데? 섞였어요. 괜찮아요, 예.
하다가 틀리면 물을 살짝 섞어서 물감 조금 넣어서 좀 더 진하게 쓰셔도 되고, 그 위에 다 마른 다음에 꽃잎을 더 얹어도 돼요. 응. 괜찮은 것 같은데? 이따가 디스코드에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마지막이어서. 와, 엉겅퀴님, 잠깐만. 아, 너무 예뻐. 나는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네, 괜찮아요. 색깔 괜찮으신데요? 선생님, 물감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네? 안 바꿨어요. 안 바꾸셨는데, 이제 물감 거기 안에서도 또 잘 쓰고 계시네. 두 개나 하셨어. 했어요? 응. 이야. 왜 이렇게 네, 거기 좋아요. 네. 얼굴에 가까이 형태 잘 잡으셨네. 아, 이쁘다. 좀 예뻐요. 삐뚤한 게 글씨도 같은데. 이뻐.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런데 허전한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더 그리거나, 잎사귀 이렇게 좀 날리시면 돼, 몇 개. 잘하셨어요. 오, 여기 또 올리신 보여주세요. 분 너무 예쁘다. 오, 누구요? 여기 아, 올리신 분들 젠제님 너무 봐봐. 예쁜데. 이거 봐봐. 멋지다. 글씨체가 조금 바뀌었죠? 제노펜으로 하셨나요? 음, 네, 프리터캐로 하셨어요? 제노펜으로. 음, 이게 이제 또박또박, 맞아요. 또박또박 쓰는 글씨 괜찮아요. 잠깐만, 볼게요.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다. 보여주세요. 오, 이뻐. 잼잼님 거 보여주세요. 내 거요? 못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대로 봐야지. 예지 안녕. 엄마, 나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도 돼? 색깔 예쁘네. 응. 고명희님 거 뒤에 거 보여줘, 뒤에 예쁜. 거. 아, 따로따로 써서 역시 네. 머리 좋으시네. 잘하셨어. 아까워서 못 왜냐면 쓰겠지. 계속 쓰고 이거를 색상을 변경하면, 그쵸? 다른 색깔에 또 꽃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서도 조절 다 가능해요. 오, 따뜻한 너무 색, 작품이셔. 으로도 또 변경이 되니까. 와, 오, 종이만 귀여우네요. 종달새가 노래하는 행복. 맞나요? 네. 오히려 제너브 펜으로 할 걸 그랬네요. 자, 다음. 별님하고 종이마미님.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해요. 네. 오, 예쁘다, 예쁘다. 귀엽네. 예. 약간 채도가 선생님 너무 낮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쨍하지 않고 선생님 섞었네, 색을. 보라색이랑 파란색 섞었죠? 음. 그쵸? 보라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저 보라색이 나왔으니 조금 더 차분해졌어. 응. 네. 저렇게 해서 채도 조절을 하시면 돼, 색상. 잘 봤습니다. 다음, 대기자. 대기하고 있어, 자. 오늘의 베스트를 뽑을까? 루시아체님. 아, 별님 먼저 할게요. 네. 아, 그 잎사귀도 괜찮네요. 뾰족뾰족. 형태 잘 잡으셨어요. 네. 귀여워요. 잘하셨어요. 이름을 그냥 크게 그냥 존재감 확실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짝짝짝. 자, 루시아치님 다시요? 다시 볼까요? 밑에 더 썼어요. 오, 네네네. 오, 괜찮아요. 좋다. 꽉 기도할게. 찼어요. 예, 예. 꽉 찼네. 도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잘 봤어요. 자, 잠깐만요. 홀릴 거. 볼림. 아, 귀여워. 귀여워. 할 줄 알았어. 아, 다시 보여주세요. 자세히 못 봤어. 귀엽네요. 볼림도 색깔이 글씨 이렇게 써요. 되게 쉽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글씨 귀여워요. 써서 나만의 글씨체를 하시면 돼.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넣으셔도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 느낌 살려서 그냥 하시면 돼. 다른 분, 유랑길님도 보고 싶어요. 생선 마법사님이군요. 행운마법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아,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네네.
이뻐요. 아까 본 거, 네, 너무 잘하셨어요. 글씨 조금만 작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이 크면 또 글씨는 좀 작고 이렇게 조금 지금 연습하신 거니까 네. 이 글씨체로 하니까 다들 작품인데. 쉽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도 할 때 이 제노브 펜으로 많이 해요. 쉬워요. 그 훨씬 글씨 쓰기가 마음이 편해. 네. 이게 쿠레타키 맞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 저도 크레타케에서 유랑켈리님, 네. 형태가 약간 조금 이렇게 괜찮아요, 이것도. 네. 처음에 이제, 거꾸로 찍혔네요. 네. 거꾸로 찍어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희에겐. 네. 잘하셨어요, 색깔. 좀 진하거나 좀 흐리거나, 잎사귀가 군데군데에서 라인처럼 딱 똑 떨어지는 그런 맛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잎을 옆에 한두 개씩 좀만 더 붙이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찍거나, 딱 정형화되지 않게 옆으로 잎사귀 같은 걸 좀 많이 날리세요. 제가 얘기한 건, 네. 아우, 다 봤죠, 저희. 오늘 찬둥켈리님이랑 많이 안 오셨네. 너무 오늘 그거 하잖아요. 봉투 만들기 하잖아요. 오늘인가요? 내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에요? 내일, 내일이에요? 네네. 내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 같이 들고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요? 저 이거를 그러면 제거하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네, 지금 같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찍지 마. 찍지 마. 귀여워. 수학 시간이었네, 진짜. 그쵸? 네?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오늘이. 네. 뭐예요? 진짜. 똥파티 해야 되는데. 똥바지를 어떻게 할까요? 5%또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똥바지 직장 시원하게 다니시니까 나중에는 진짜 주말에 한번 보는 걸로 해요, 잼잼님. 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다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떻게 제가 전시 때문에 연속해가지고 수업을 오픈하자고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원하시면은 계속 하셔도 돼요. 저 그림 그리기 수업 어떻게 어려우신 건 없으셨어요? 하시다가? 이게 어려운 거긴 하는데, 저는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지? 라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어려워요. 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제가 근데 저는, 네. 오픈모에서 보니까 손놀림이 다르죠. 그래서 오픈 음, 모임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책을 쓰고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손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달라요.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붓을 제가 누른다고 표현했고, 찍는다고 표현했고, 이게 다 다른 거, 각도가. 저희도 이제 맞아요. 크레카케나 이런 것도 누이기도 하고, 이제, 네, 하잖아요. 네, 그게 달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 수채화 종이를 상하지 않게 한 번에, 잎사귀도, 그러니까 꽃잎도 그냥 한 번, 두 번, 많이 해야 세 번에 한 잎이 이제 완성되는 것처럼 계속 문지르면 자국이 남아요. 얘는 기록이 남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적당히 기록이 안 남으려면 물 조절을 또 해야 하는 거고. 근데 물의 양을 어떻게 몇 그램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물감도 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쓰는 색이 또 물감의 양도 다르고 물도 다르기 때문에 좀 예민한 것도 있어요. 수채화가. 근데 어쨌든 스케치 안 하고 하시는 걸로 쉽게 그리는 법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잘 배우셨을까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만 해서 작품 하나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따라오셨고,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져가셨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노하우, 가격을 떠나서, 네, 진심으로, 네, 네,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으니까 저도 재밌게 했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 예뻐서 더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마음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그러니까 글씨는 감사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중간에 저희도 이제 잼잼님도 있고, 저희 이제 달빛대쌤도 계시니까, 저희 찬동쌤도 이제 학생들, 어른들 다 가리키는 또, 네, 선생님이시고, 여기에 또 계십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 진짜 켈리에 관련해서 그거에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그래서 저도 지금, 유랑 켈리 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캐릭터 일러스트, 캐리커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수업을 가능해요. 제가 이제 저도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금에서도 제가 작년에 선포를 해놨어요. 수업을 하겠다라고. 자격증을 못 따서 못했어요. 작년에. 그걸로 제가 NKY에서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이 이제 시험이 늦어지는 바람에 얼마 전에 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습 좀 하고 5월 4일 날 또 저희 또 스승님한테 또 이걸 배운 또 스승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한테 또 가서 현장에서 또 저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글씨 연습하도 저도 또 하나의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글씨도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는 판매도 하시고, 저희 이제 계속 전시 참여하시다 보면 보는 눈이 정말 많아지실 거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계속 보시고 하세요. 인스타든 뭐든 SNS에서. 그리고 스크린샷 각자 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집이든 에세이든 좋은 문구는 다 갖고 계시고, 이제 캘리그라피 하다 보면 이제 글씨 뭐 쓰지라는 고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면 각자의 글을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수채 캘리그라피에 또 에세이가 저희 단목쌤처럼 그렇게 딱 독립 출판으로 되는 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둥이맘님 같은 경우는 또 동화 작가 이런 꿈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셔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같이 재밌게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우리 아낌없이 듣는 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추후에 시간이었어요. 네, 네. 또 공지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잊지 말고 꼭 오세요. 네, 28일 날 카네이션 봉투 그려볼 테니까 다이소 봉투만 준비하셔서 저희는 이제 엽서지도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그려보시고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또 보내세요. 봐요. 네. 네.